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2월 첫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주말 이슈에 아시아 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5% 하락했고요. 니케이 1.1%, 대만 1.3%, 항세 2.2%, 상해가 2.4%였습니다. 그 시간에 해외 미니 선물, 미국이죠. 나스닥 미니 선물은 마이너스 1.9% 하락했습니다. 근데 미국장 뚜껑 열어보니까 미국은 다우가 1% 올랐고요. 나스닥은 0.5%, 필라델피아 반도체 1.7% 올랐고요. 나스닥 미니가 마이너스 1.9에서 플러스 0.7%, 저점 대비로 2.6% 정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주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지명했습니다. 워시라는 사람을,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죠. 이 사람을 지명하니까 시장이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 매파적 성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적 완화를 반대했었던 사람이고요. 긴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말에 금값도 10%, 은도 30%, 비트코인도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막상 월요일 미국장 열어보니까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아마 워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가해져야 말아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원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과거에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가 조정을 줄 만한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것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주가 하락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타코 트레이드라는 표현도 쓰죠. 자기로 인해서 하락했던 주식 결국 다시 되돌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가 지명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너무 컸다라는 해석이 듭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락한 것 같은데요. 이 워시라는 사람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캇 벤센트라는 사람을 재무장관을 앉혔죠. 이 스캇 벤센트라는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이 바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예전에 코로나 때 양적 완화하는 걸 반대하고서 사임을 했다가 연준을요. 드라켄밀러라는 그 헤지펀드 전설적 투자자가 만든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라는 곳에 14년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스캇 벤센트 드라켄밀러와 이 워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친합니다. 이들이 한 사람은 주가를 끌고 한 사람 주가를 내는 정책을 필 일은 없습니다. 아마 공조를 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그 부분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시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하락한 데도 불구하고 또 반도체는 또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립니다. 엔비디아는 요즘 그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오픈 AI에 샘 올트만의 오픈 AI에 약 1,000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랬다가 투자 축소를 시인하면서 한 3% 미끄러졌고요. 그렇지만 인텔이 4.9%고 다른 반도체주도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1.7% 오릅니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전체적으로. 또 팔란티어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주들이 엔비디아를 제하고 전부 다 상승하고 마감하며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AI가 다시 주도주로 부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시에 대한 과거 이력으로 인한 부담감은 일단 재해석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락 부분을 얼마나 오늘 아시아 시장에 되돌리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펠 보스트 예트란트 연원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한 번 정도 얘기하고 있죠. 저는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를 이율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준 예산의 20%가 국채 이자잖아요. 그 이자만큼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제롬 파월에게. 그런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죠. 그래서 서로 안 좋게 됐고, 그래서 제롬 파월을 사임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제롬 파월이 2028년도까지
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명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워시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거다. 그렇다면 애틀란타 레펠보스테 연원 총재의 올해 금리나 발언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시는 결국 일부 금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본장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되면 주가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이 그 주말에 빠졌던 부분을 거의 다 회복하고 끝나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 보시면요, 다우는 다시 올라섰죠. 장중에는 0.4% 하락했다가 1%대로 올라섰고요. 나스닥도 장중에는 0.4% 하락했다가요, 0.9% 정도 올랐다가 4% 정도, 4%로 5%로 마감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행보한 정도, 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유가가 이란과의 핵협상 뭐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을 해버립니다.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유가의 상승을 제재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시장 폭락을 했죠. 5,000포인트 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단 하루 만에 조정이 좋습니다. 하루 만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고점 대비로 밀려가지고 보합까지 한 1.9% 밀렸다가 어제 5%라서 이틀 만에 고점 대비 7%가 밀려버렸습니다. 이틀 7%가 밀렸는데요. 좀 과한 흐름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B2가 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2가 너무 많기 때문에 B2가 털어내는 작업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수급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으로 보시면 개인만 샀습니다. B2는 외국인과 기관은 B2를 안 하죠. 개인만 하죠. 그러니까 B2로 인해서 물량이 나왔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허약한 기초 체력이 뭐 약간 드러났다? 뭐 이런 해석은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2조 5천억, 2조 2천억씩 팔았습니다. 특히 3일 동안 외국인은 거의 6조를 팔았고요. 기관도 약 한 6조를 팔았습니다. 4일 동안. 다 개인이 받아갔습니다.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는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는 개인이 매도하고가 돼야만이 시장을 오릅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사면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건. 근데 이제 하락할 때 받아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받아줬고 이거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4일 동안 매도한 거를 이번 주에는 매수로 전환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 코스닥만 외국인 매수고요. 기관도 매수였습니다. 물론 어저께 기관이 오랜만에 5,400억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매수했던 걸 5,400억으로 밀어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또 온 걸 수도 있겠다. 뭐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기간의 조정을 아주 가파르게 7%를 줬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국내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 특히 워시에 대한 충격이었는데, 그 워시라는 부분, 그 부분이 미국 본장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에 대한 따라붙은 자들에게 물량 털어내게 하기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5일선에 이탈했지만 추세를 뭐 깨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원달러가 이 워시가 되면서 엄청 올랐어요. 원달러가 뭐 145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 1420원대까지 밀렸던 이 환율이 한 방에 다 올랐죠. 1464원. 뭐 야간에서 1450원대로 다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올라왔다는 거. 왜냐면 이 워시라는 사람은 달러의 신뢰를 키우는 작업을 할 거라는 것이 시장에 또 신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사실 요즘 약세의 부분이 있었잖아요. 강세로 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 영향. 왜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국채 팔아먹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장기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장기 국채 금리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워시라는 사람이 매파로서의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금리는 충분히 인하하지 않겠나 이 생각도 트럼프와 교감이 있을 거라 생각해본다 그러면 너무나 과민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